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게 아마존 지역입니다. 아마존인데 이 원고는 26명의 콜롬비아 청소년들입니다. 미성년자들이. 피고는 공화국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뭐 다입니다. 소송은 민중에서 악시언 퍼플 액션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이 민중의 소는 공권력이 집단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물들, 예를 들어 뭐 자연물에 우리 같은 뭐 경복궁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도시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공원 이런 것들을 자기 또는 부자기로 해가지고 제대로 보존을 못하거나 이행을 못할 경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는 뭐냐면은 아마존 산림 황폐화 행위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리 협정에 가입을 했는데 딱 보니까 2020년까지 이 콜롬비아 국가에서 이제 약속한 게 있는데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 들어와 가지고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이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년까지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하겠다는 걸 이행하라. 뭘 이행하라냐면은 파리 협정에 의무를 준수하라는 딱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가지고 판결한 거는 뭐냐면은 역시 아마존 지역은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보호, 보존, 유지 및 회복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모든 산림 황폐화 행위 중단해야 되고 그때 판결이 나왔을 적에요. 아마존 지역 산림 황폐화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요 피고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한 내에서 각각이 할 수 있는 거를 따로 다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오겠죠.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세미나에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에콰도르가 헌법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냐면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자연의 권리를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집어넣었냐면은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자연권 규정은 10조 1항은 기본권의 맨 앞에 있는 총칙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 포함해 가지고 자연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들이 주체입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71조에서 74조까지 요것도 기본권 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의 권리 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한 존중, 자연을 존중해라. 그다음 얘는 유지 재생권이 있다라는 거고 제소권자를 모든 사람, 공동체, 주민과 국민. 요거는 굉장히 콜롬비아 헌법하고 일반 법을 이해하셔야지만 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매가 됐을 적에 회복권, 그죠? 그리고 국가의 예방 조치인데 여기에요. 환경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판결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치매는 환경 치매는 일단은 잘잘못을 규명하기 전에 국가는 무조건 되고 선제적으로 예방 조치부터 해놔라. 그리고 나서 그 치매에 대한 나중에 그 판결을 하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4조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뭐냐면은 좋은 삶이라는 아까 했던 부엔비비를 그것이 환경 서비스 향유권인데 뭐냐면은 환경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그 사회의 집단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환경 서비스 내용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요건 제가 써놓은 이유는 그 헌법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기본권의 초입에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10조 여기서 나오면은 뭐죠? Person and people have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in this constitution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독항에다가 Nature is subject to those rights given by this constitution and law 이렇게 해서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7에 Rights for Nature 해가지고 자연의 권리 요 챕터를 하나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넓혀가지고 이
에콰도르 헌법에서 이 자연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어렵죠. 왜냐하면 파차마마하고 카오 사이의 좋은 삶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좋은 삶이라는 요 규정은 우리로 치면은요 헌법에 시민, 정치, 사회, 경제로 저희는 이제 약간 하나씩 나눠놨는데 여기는 그냥 이거를 하나로 다 합쳐가지고 인간이 좋은 삶을 살려 그러면은 요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놓고 헌법 전문에다가 해석 조항을 이제 그 방향성을 정해놨어요. 그 헌법 전문에다가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고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그 자연을 파차만마라 그러는데 그것을 기리고 좋은 삶인 수막하우 사이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연과의 다양성과 조화를 통한 시민 공존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건설하기로 결정한다라 가지고 헌법 전문에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좋은 삶이라 그럴 적에 그 이거를 크게 나눠 놓은 다음에 뒤에 이제 세컨드 챕터에 생물 다양성하고 자연 물에 관한 해놓고 여기 섹션 첫 번째에다가 그 자연 요거를 여기다 딱 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거에 대한 해석 조항을 하나 넣어놨어요. 어떻게 놨냐면은 헌법을 해석을 할 적에 환경하고 관련될 적에는 자연하고 관련될 거는 무조건 인두비오 프로 나뚜라 그래가지고 395조 요 사항이 났는데 뭐를 이렇게 그 결정을 할 적에 구체적인 거 결정을 할 적에 의문이 나면은 그러니까 공동체의 우리 개발이 먼저냐 아니면 보존이 먼저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항상 법익이 충돌할 적에는 명확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자연 손을 들어줘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판결이 해석이 안 나와요. 질질 끌다가 리오 빌카 반바라는 그 판결이 하나 나왔다가 이게 중간에 이제 가버렸네. 이쪽으로 가버렸네. 제가 그냥 떠나갔는데 대충 요겁니다. 빌카 반바는 좀 오래됐고 여기서 제가 이걸 떼놨구나. 그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한 2020년 정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하급심에서는 계속해서 자연의 권리를 이제 막 이렇게 판결하기 시작하는데 정작 최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터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가지고 자연의 권리를 이제 인용을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써놓은 것 중에서 그예요. 자연은 피해자로서 피해자의 배상권과 별도로 그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 주체로서 자기도 배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제 엑서사이즈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제 소개드리는 건데 미주 인권법원인데 미주 인권법원이 2020년 2월 6일 날 아주 획기적인 판결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라카 호나트라는 인디오 원주민 커뮤니티가 모여가지고 소송을 들어간 게 있어요. 이건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 뭐냐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주에 있던 어떤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넓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집단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이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 타이틀을 줘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 들어왔다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거 미주 인권법원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법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다가 2020년에 이제 판결했는데 뭐냐면 건강한 환경권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은 사건 개요는 그냥 지나가고 판단해서 되게 재밌는 건데요.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끈 이유는 인권법원이니까 환경을 바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게 어디서 발생하고 그랬냐면은 유럽 인권법원이 환경을 다루고 싶은데 협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미주 인권법원은 88년에
산살바도르 프로토콜을 넣어가지고요 11조에다가 건강한 환경권을 명문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서 이제 이 케이스에다 적용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했냐면 내용은 건강한 환경권은 독립적 권리라는 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이거 써놨어요. 법원의 판단에 이제 저기 패러그래프 62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적인 권리로서 건강한 환경권은 산림, 강과 바다와 같은 환경의 구성원들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들에 대한 위험의 확진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개인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의 위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그 자체의 법익이 있기 때문에 보호한다.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나 그 악화가 인간의 건강, 생명 또는 인간의 완전성 등 인권에 주는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과 공유하는 지구가 그들의 권리를 위해 보호할 가치, 그 인트리직 밸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 가지고 콜롬비아 대법원하고 이 헌법재판소하고 아주 그 인터액션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한 그 평석이고, 요게 이제 마지막에 이거 뒤에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도 이거 보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야 되고, 그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저기 그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 계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는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이 없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 내 심정은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가지만은 법이 차가우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그 아뜨라뜨강 사건에서 내가 다 정리해 줄게 하고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콜롬비아 그 1991년 헌법의 성격을 생태 헌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생태 헌법의 기본 구성 원리를 이렇게 쭉 나눠 줍니다. 그 나눠 줄 적에 어떻게 나눠 주냐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그거예요. 자연도 독립적인 그 저기 그 개체다. 그러니까 저 권리의 주체다라는 거 하고, 의심날적인 항상 뭐 그 얘기하고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쭉 하면서 법학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윤리 철학 요거를 다 저기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다 있지만은 여기에다 가져오질 않았어요.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요 주재하시는 세션 그죠? 이 세션을 주재하시는 교수님께서 좀 너무 또 시간 뺏었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